안녕하세요. 민돌군입니다. 월급은 받는데 항상 모이는 돈은 없지요? 월급도 적은데 아껴서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월세나 공과금 같은 고정비만 나가도 내가 쓸 돈도 없는데 70% 저축하라는 사람은 사정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모으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합리화하다 보면 안 쓸 수가 없게 되죠. 평균적인 직장인 월급이 2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일 겁니다. 70%를 저축하려면 140만원을 저축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은 60만원입니다. 항상 변동 지출이 존재하므로 절반 정도는 배제하고 쓸 수 있는 돈은 30만원 정도, 하루에 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산해보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은 하루에 만원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으기 힘들다는 분의 지출 내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큰 것이 주거비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든 내 집이든 자택에서 다닌다면 비용이 0에 가깝겠지만 돈을 못 모으신다는 분들을 보면 월세가 나갑니다. 허름한 원룸이라도 월세로 30만원은 나가게 되겠죠. 이미 한 달을 살 수 있는 돈을 모두 소진하게 되네요. 주거비는 받는 월급이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장의 거리가 멀어서 다른 곳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0만원 받는 직장에 가기 위해 월세 30만원을 낸다? 그렇다면 당신의 월급은 170만원입니다. 170만원씩 받으면서 경력이나 연봉 상승 요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체되는 곳이라면 다른 직장, 업종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 식비, 기타 공과금까지 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마이너스 30만원을 가지고도 현 직장이 미래나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면 계속 다니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비가 있겠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하루 생활비는 만원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요리를 잘 하지 못하지만 김치볶음밥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먹었었고 3분 요리 네트로트가 집 앞 마트에서 3개 1,500원에 팔았었습니다. 국밥을 사 먹으면 나눠서 2번 먹기도 하고요.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서 식대를 지출하면 만원도 얼마든지 남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 기타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통신비? 한 달에 3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외로 소득 수준에 비해 과한 통신비를 지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기 할부까지 해서 10만원대 요금을 내는 분들도 다수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 3G 무제한 요금제 33,000원에 가족 할인까지 해서 3만원 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고 와이프 같은 경우 최저 요금제에 가족 할인을 해서 3만원대 요금입니다. 멤버십이나 통신사 앱의 데이터 룰렛 같은 걸로 데이터를 충당하고 와이파이로 충분하다고 하네요. 요즘은 알뜰폰 등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늘어나고 있고요. 보험비? 보험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큰 보험은 당신의 자산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 오른 후 보험이란 것도 드는 것이지 당장 생활하기도 힘든 소득으로 보험을 든다? 1년에 한 번은 보험 혜택을 받으십니까? 혜택을 받으신다면 당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큽니까? 우선 금전적 안정을 찾으시고 나중에 보험을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2, 3만원 아래의 실비보험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외 지출도 있겠지만 200만원대의 월급을 받으신다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하루에 만원이라는 자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싶으면 2일 무지출을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시겠다고요? 임금 평균이라는 200만원대의 소득은 상당히 낮은 소득입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거의 같은 수준이죠. 지금은 20대, 30대의 나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가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현상 유지도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소득의 증가 혹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소득이 증가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일정 수준의 자산이라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자산이 형성되면 주거비를 아끼든지 자신의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실천해온 분들은 이미 있어 왔고 30만원으로 소위 구질구질하게 사시던 분들은 이제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자신이 잘 아는 고향에 땅을 지속적으로 사서 10억 이상의 땅부자가 되신 분, 정근이 찾으셨던 분은 정근지에 월세나 전세로 살지 않고 그 지역의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여 세 채를 보유하였고 지금은 2배 이상 올라 여유로운 삶을 사시는 분, 신도시 1층 상가를 매입하셔서 분식집을 차리신 후 일정 소득 후 매각하여 여러 채의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 소득을 올리시는 분, 따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집과 차를 보유하고 모아놓은 자본을 바탕으로 중산층 생활을 하시는 분까지 신기한 것은 대부분이 부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시며 나머지 분들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평생 30만원만 쓰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정 자산이 충족되는 3년에서 5년 정도에 국한된 이야기지요. 남들도 다 하고 사는 걸 왜 못하고 사냐라고 하신다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꽤 많고 200만원을 벌고 있는 빈민인 여러분이 똑같이 쓰다가는 거칠에는 그럴듯하여도 알맹이는 비어있게 되고 그 거칠애를 유지하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 제가 말한 대로 사셨던 분이 한 분쯤은 계실 테니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